안녕하세요. 최성애입니다. 오늘 지구 시민 이야기의 주인공은 캐나다의 의로운 형제와 파키스탄의 작은 영웅 마시입니다. 이 세 명은 어떻게 지구 시민이 되었을까요? 이야기의 시작은 파키스탄의 가난한 소년 익발 마시의 사연으로 비롯됩니다. 마시의 부모님은 너무나 가난해서 큰 아들 혼인잔치 때 빌린 돈을 갚지 못해서 빚이 자꾸 늘어가니까 할 수 없이 어린 아들 마시를 카펫 공장 노예로 팔게 되었습니다. 당시 마시는 만 4살이었고 그때부터 하루 14시간씩 휴일도 없이 1년 365일을 일했답니다. 당시 부모님은 그 빈짓이 우리나라 돈으로 해봤자 14,000원 정도였대요. 카펫 공장에는 이렇게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온 아이들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행여 이 아이들이 도망갈까봐 여러 명을 족쇄로 쭉 채워가지고 애들을 일을 시켰답니다. 마시는 너무 어릴 때부터 일만 했으니까 당연한 줄 알았는데 10살 때 우연히 라디오 방송에서 부모의 빚을 대신 갚기 위해 아동 노예를 팔고 사는 것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마시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 나도 학교에 다니고 싶고 나도 공부를 하고 싶다. 그래서 마시는 탈출을 시도했어요. 공장을 겨우 빠져서 도망 나왔지만 곧바로 동네 경찰에 붙잡혀서 다시 공장으로 돌려보내졌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 공장 주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경찰관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마시는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탈출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동 노예들을 구출해주는 자원봉사자들, 인권운동자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드디어 자유를 얻은 마시는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 파키스탄은 초등학교가 4년제였는데요. 마시는 열심히 공부해서 2년 안에 공부를 마쳤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이라면 아마 제가 지구 시민이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놀라운 것은 마시가 자기만 자유롭게 학교를 다니게 된 것에 만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도 공장에는 어린아이들이 굶주리고 매맞고 또 가족이 보고 싶어서 매일 울면서 잠드는 수천 명이나 그런 아이들이 있다고. 그런데 마시는 그 아이들도 다 구출해 달라고 하소연하고 다녔던 거예요. 그렇지만 인도나 파키스탄에는 워낙에 이런 아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별로 귀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시의 말에 주목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럽, 미국, 캐나다 등의 기자들이 이 꼬마 소년이 정말 용기 있다라고 여겨서 유럽이랑 미국에 초청을 하기 시작했어요. 마시는 유럽에 가서 여러분이 지금 깔고 있는 그 카펫들이 바로 이렇게 작은 손으로 매맞고 굶주리면서 짠 것이랍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은 놀라가지고 아동 노예가 짠 카펫을 이제는 하지 말자 이렇게 된 거죠. 또 미국 보스턴에 있는 어느 중학교에 가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생 여러분보다 더 어린 아이들이 종일 노동에 시달리고 있어요. 아이들 손에는 일하는 연장 말고 공부하는 연필이 쥐어져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이 보스턴 중학교에서 강연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마시는 곧 무참하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누가 죽였을까요? 바로 카펫 공장 공장장들이 힘을 모아서 이 아이를 죽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녀석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떠드니까 수백 원어치의 카펫이 안 팔리고 또 마시의 영향으로 3,000여 명의 아동 노예가 탈출에 성공을 하게 되었거든요. 아무튼 마시는 1983년에 태어나서 1995년까지
12해라는 아주 짧은 삶을 살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참 안 됐다라고만 했을 텐데 이야기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마시가 살해당했다는 신문 기자를 지구 저 반대편에 사는 캐나다의 어느 12살 소년이 우연히 보게 된 거예요. 사실 소년은 선생님이었던 자기 부모님이 아침에 보시다가 식탁에 놓고 간 신문에서 만화 같은 거 좀 없나 하면서 뒤적이다가 우연히 12살 소년이 살해되었다는 기사가 눈에 띄게 된 것이죠. 나도 12살인데 얘는 왜 살해를 당했지? 궁금해서 기사를 읽어보니까 글쎄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다니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크레이그라는 이 캐나다 소년은 지금은 30대 청년인데 나중에 인터뷰한 걸 보니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이 사진 속에 있는 소년의 주먹이었대요. 이 주먹은 분노나 복수의 주먹이 아니라 너무나도 용기 있고 너무나도 의로운 주먹으로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도 학교는 가야 하니까 크레이그는 이 신문기사를 찢어서 학교에 가자마자 도서관 사서 선생님한테 물었답니다. 선생님, 아동노예가 뭐예요? 이런 일이 진짜 있나요? 선생님도 놀라서 그래? 그럼 한번 같이 찾아볼까? 하여서 같이 알아봤더니 글쎄 당시 무려 1억 6천만 명의 아동노예가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동유럽 이런 데 여러 곳에 있더랍니다. 어떤 아이는 하루 종일 벽돌을 날라야 하고 어떤 소녀는 2살 때 노예로 팔려와서 자기 키보다 더 큰 삽으로 종일 석탄을 옮겨야 하고 또 더 놀라운 것은 당시 구소련이 해체되면서 가난한 동구 나라에서 아주 어린 여자아이들을 이렇게 게장에 넣어서 차에 싣고 서구의 나쁜 사람들에게 성노예로 파는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훗날 크레이그는 인터뷰를 통해서 뭐라 그러냐 하면 자기가 그때 가장 충격받았던 것은 자기랑 똑같은 나이에 가난한 파키스탄의 소년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놀지도 못하고 체구도 아주 작았던 그 아이가 빈손으로 무려 3,000명의 다른 아이들을 살리고 죽었는데 나는 그동안 이 두 손으로 뭘 했지? 라는 거였대요. 난 아이들은 그저 놀고 먹고 학교 가고 그런 것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부터 나는 이 2손으로 뭘 해야 되지? 라고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죠. 당시 겨우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크레이그가 뭘 할 수 있었을까요? 크레이그는 자기 고민을 반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뭔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뭘 할까? 근데 혼자 힘으로는 어려우니까 힘을 합쳐보자. 그래서 12명의 12살짜리들이라는 동아리를 만들었대요. 12-year old라는. 그래서 같이 한 일이 뭐였냐 하면 당시 인도 수상과 캐나다 수상이 정상회담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마시 같은 아동 노예를 구출해 주던 아동 인권 운동가가 지금 인도에 갇혀 있으니까 그를 석방해 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거리에 나가서 이 12명의 아이들이 3,000명의 서명을 받아서 그 서명지를 구두상자에 넣어서 인도 수상한테 보낸 것이죠. 아마 어른들이 그랬다면 모른 척 할 수도 있었겠지만 아이들의 호소를 무시할 수 없었을 거예요. 결국 카일라시 사티아르티라는 그 사람을 석방했는데 그는 아동노예를 많이 구출해 주었고 수년 뒤인 2014년에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수상식에서 이 상을 마시에게 헌정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인도 수상만이 아니라 캐나다 수상한테도 호소를 했습니다.
수상님, 만일 캐나다에서 태어났다면 결코 용납되지 않았을 일들이 단지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모른 척 하면서 아동 노예들이 만든 물건을 그저 값싸다고 수입하면 안 되잖아요. 어때요? 말이 되죠? 그러니까 캐나다 수상도 이 말을 듣고 아동 노예들이 만든 물품들은 우리가 수입을 금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아이들은 또 고민을 했어요. 뭘 하지, 이제? 뭘 하지? 그러다가 크레이그가, 뭔가 그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일을 하려면 현지에 가서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모님께 그 말씀을 드렸죠. 부모님이 뭐라고 답을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네, 크레이그의 부모님도 아들을 걱정하시면서 네 뜻은 알겠지만 네가 아직 어리니까 대학에 들어간 다음에 가면 안 되겠니? 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크레이그가 내가 대학 가려면 아직도 6년이나 남았는데 난 그동안 잘 먹고 잘 지내겠지만 이 많은 아이들은 계속 학대받고 울며 지낼 텐데 어떻게 저 혼자만 편하게 지낼 수 있겠어요? 부모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신다면 제가 비행기 값을 벌겠어요. 그러면서 이웃집 잔디도 깎아주고 개도 산책시켜주고 세차도 해주면서 1,000원, 2,000원 용돈을 벌기 시작했답니다. 부모님은 제가 며칠 저러다 말겠지 하면서 지켜보셨는데 글쎄 장장 8개월을 그렇게 하더랍니다. 그래서 부모님도 크레이그의 뜻이 확고하다는 것을 아시고 그래, 네 뜻이 정 그렇다면 부족한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도와주겠다. 하지만 위험할 수 있으니 현지어를 잘 아는 25살 자원봉사자랑 함께 가거라 했답니다. 자, 현장에 와본 크레이그는 또 놀랐어요. 자기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에 놓인 이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정말 막막했습니다. 구출만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먹여주고 재워주고 학교 보내주고 정말 할 일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는 자기 형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크레이그의 형은 크레이그보다 6살 더 위라서 그때 이미 대학생이었어요. 형이 뭐라고 했을까요? 네, 형이 동생한테 그래, 나도 함께 도울게 라고 답을 했답니다. 형의 이름은 마크예요. 저는 마크 형도 좀 궁금해서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마크도 중1 때부터 환경운동을 했고 중2 때 방콕 빈민가에 가서 에이즈 환자들을 돌봤고 케냐 공동체를 만드는 데도 기여를 했답니다.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어려운 사람들을 정말 잘 도와주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뭐였을까요? 돈? 시간? 힘? 예, 다 맞지만 특히 뭘 알아야지,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좀 더 배워야 되겠다는 깨달음이 저절로 생겼고 그래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에 들어갔고 우등으로 졸업했고 로즈 장학생이 되어서 영국 옥스퍼드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참고로 로즈 장학생이 되려면 학업 성취는 기본이고 성실성, 이타심, 세상에 대한 관심, 그리고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신체적 활력까지 겸비해야 된답니다. 이런 형과 동생이 둘이 재단을 만들었어요. 마시처럼 아이가 아이를 돕자는 뜻에서 맨 처음에는 Free the Children, 아이들을 해방시켜주는 재단을 만들었다가 나중에 명칭을 We Charity라고 바꿨습니다. 어쨌든 그 단체를 만들어서 기금을 이제 모아야 되잖아요. 그 기금은 어디서 구했을까요? 네, 아이들한테서 구한 거죠. 먼저 초등학교에 갔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너희들보다 더 어린 아이들이 이렇고 저렇고 하단다 하니까 아이들이 듣고 놀라면서 우리도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우린 돈도 없고 힘도 없는데.
그러다가 아 맞다, 집에 가면 넘쳐나는 장난감, 동화책, 장갑, 신발, 옷 이런 것들 모으자. 그래서 그런 걸 모아서 상자에 담아서 재단에 보냈습니다. 중학생들에게는 좀 다른 접근을 했죠. 얘들아, 니네 게임 보라. 이런 게 더 신나지 않니? 여기 사진은 크레이그가 아프리카에 있는 그 꼬마에게 춤을 배우는 모습입니다. 이 학교는 보스턴 중학생들이 익발 마시의 강연을 들은 다음에 얼마 안 돼서 마시가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졌다가 마시가 했던 말을 기억하고 자기네 용돈을 모아서 지어준 그런 학교입니다. 그 뜻은 뭐였냐 하면 아이들은 일이 아니라 공부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그런 말이었죠. 그래서 중학생 아이들이 마시 이야기에 감동을 받아서 또 자기네끼리 연극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사도 쓰고 연기도 하고 뭐 연습도 하고 하면서 또 다른 학교에 가서 공연하면서 그 수익금을 재단에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고등학교에 가서는 좀 더 차원 높게 접근을 했죠. 얘들아, 니네 멋부리느라고 쇼핑 가고 그러는 것보다 이런 일이 훨씬 보람있지 않니? 이러면서 다른 나라에 가서 자원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또 감명받은 고등학생들은 함께 마시 이야기를 뮤지컬로 만들어서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하면서 공연 수익금을 재단에 보냈습니다. 자, 이제 초, 중, 고 다음엔 어디로 갔을까요? 대학생이죠. 세계 각국에서 온 대학생들이 힘을 합쳐서 현지에 가서 학교도 지어주고 공부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이 재단에서는 약 35개국의 나라에서 430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그리고 또 3만 7천여 명의 교사들과 힘을 합쳐가지고 100만 명 이상의 학생들을 구출해서 10,000개 이상의 학교에서 6만 5천 명 이상의 여러 학교, 여러 학생들에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자원봉사자들은요, 매해 위데이라는 큰 행사를 열어서 지난해 했던 봉사활동을 서로 나누고 배우고 한답니다. 이 캐나다 형제들 참 행복해 보이지 않나요? 지금도 열심히 활동하는데 이제 둘 다 결혼도 했어요. 그리고 활동 중에 뜻이 비슷한 아내들을 만나서 더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선생님들이나 부모님께서 이런 거 다 좋지만 공부할 시간을 너무 빼앗기는 거 아닐까 하고 염려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해보았더니 캐나다, 영국, 미국 같은 데서 이 재단 활동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같은 조건에서 참가하지 않는 학생들에 비해서 학업에 더 흥미를 보이고 공부도 더 잘하더랍니다. 또 선거에도 더 참여하고 팀워크와 협동도 더 잘하고 또래와 형제 자매에게도 더 좋은 역할 모델이 되어주고 대학 진학이라든지 직업에 더 잘 준비를 하고 학교를 졸업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더 크더라는 거죠. 사실 이런 그 봉사활동이라든지 단체 활동을 하다 보면요, 게임이나 쇼핑하는 그 시간에 허비되는 돈이나 시간이 너무 아까워지고요. 특히 마약 같은 데 빠질 겨를도 없어요. 신나고 즐겁고 의미 있는 일을 하니까요. 또 그 현지 가서 봉사를 하다 보면 그 나라 역사와 문화에도 관심이 생기고 어떻게 하면 콜레라를 치료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물을 좀 정화시켜서 아이들이 물이라도 좀 잘 마실 수 있을까? 어떻게 에이즈에 걸린 아이들을 도와줄까? 이런 거를 고민하게 되니까 생물학도 더 배우고 싶고 의사가 되고 싶다는 꿈도 갖게 되고 또 어떻게 그 아이들이 낮에 일하더라도 값싼 전기를 구해서 저녁 때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물리와 과학도 재미있고 안전한 집에서 학교에서 또 지낼 수 있도록 생각하다 보니까 건축에도 관심을 갖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두 손, 두 눈, 남는 학용품, 옷, 시간, 에너지를 어디에 쓰고 싶으세요? 자, 오늘은 작은 영웅 마시와 그의 짧은 생애에 크게 감동을 받은 캐나다의 두 형제 그레이그와 마크를 지구 시민으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엔 또 다른 지구 시민 이야기로 여러분과 만날게요. 감사합니다.